그래서 청계천 원래 아니 저달 화장이 한강에서 청계천으로 돌아온다니까. 잘 웃네. 이거 사는도 못 사겠다. 더워서? 왜 다리 있는데 어디다 지나고 어디서 어떤 노래는 가고 있어? 작년에 오래 못 가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배에 승선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이고 한국말로 해보네. 싱가포르 리브 크루즈 여행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여행을 통해 여러분은 싱가포르의 용맹스러운 과거를 확실히 이해하고 활기가 넘치는 현재를 즐기며 더 나아가 싱가포르의 흥미진진한 미래도 잠깐이나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준비되셨고 카메라가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섬도시의 심장 속으로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셔서 싱가포르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보트키가 있고 다채롭고 신기한 상점들이 쭉 뻗어 있습니다. 보트키는 1842년에 완공되었고 싱가포르 최초의 부두입니다. 1860년대 절정기에는 전체 선적 사업의 4분의 3이 보트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전한 강둑은 짐을 싣고 내리기에 탁월한 장소였지요. 당시에 강 전체는 둑 위로 줄지어 있는 건물들에 상점을 차린 상인들이 무역을 하고 있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품들을 수송하는 수천 척의 배들로 만원이었습니다. 귀중한 화물은 쿨리라고 알려진 이주노동자들이 어깨에 메고 배와 부두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건너는데 쿨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싱가포르의 번영과 중추 역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모든 가게들이 보트키의 한쪽 두 개만 집중되어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중국 이민자들이 강의 남쪽 두 개만 집 짓기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둑의 곡선이 꼭 잉어의 배 모양같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중국 문화에서 이 당당한 물고기는 행운을 가져오는 길조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곳은 불을 쌓기에 훌륭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최초의 이민자들은 싱가포르 강의 이쪽 지역이 번영과 불을 불러오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은행과 기업이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이 지역이 현재의 비즈니스 중심 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한때 배들이 강가에 줄지어 있던 보트키에는 지금 음식점과 술집으로 변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보트키의 상점의 전면은 보존되어 보트키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 스타일을 느끼게 해줍니다. 상점의 높이가 다양한 것이 궁금하신가요? 오래전에 상점의 높이는 주인의 부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물이 높을수록 주인은 더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혹시 시장기가 느껴지시나요? 옛날에는 행상인과 수레가 싸고 맛있는 현지 고유의 음식들을 강둑에서 줄지어 팔았습니다. 태호추 쌀죽 한 그릇에 겨우 10cm였죠. 더 좋은 점은 반찬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강에서 일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매일 강둑에 따라 있는 이 수레의 작은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노천 식당이 시작된 것도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앞쪽에 있는 것은 카브나 브리지입니다. 1869년에 완공되었고 싱가포르의 마지막 총독인 육군대령 윌리엄 오폰 카브나의 경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일한 현수교이며 복잡한 원형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제작되어 배로 옮겨와 싱가포르에서 조립되었죠. 불행히도 다리가 너무 낮게 지어져서 조류가 낮아질 때까지 배들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다리 밑을 지나갈 때 몸을 숙이셔야 됩니다. 농담입니다. 카브나 브리지의 다른 한쪽으로 나오면서 한 무리의 어린 소년들이 강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하려고 물에 뛰어들어가야 하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은 공룡과 옆에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청동 조각상입니다. 높고 웅장하게 서 있는 것은 바로 고급 플러트 호텔입니다. 호텔의 외부 정면은 신보존주의적 장엄함의 걸작입니다만 호텔의 내부를 점유했던 상공회의소 사무실과 중앙우체국의 매우 지루한 업무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 호텔은 또한 수많은 정치적 캠페인의 직결지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는 싱가포르 강 입구에 있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건축했던 포트 플러튼으로 사용됐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살짝 튀어나온 곳으로 반은 사자이고 반은 물고기인 싱가포르의 유명한 머라이언 상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 만에 있는 새 장소로 운반되기 전 30년 동안 머라이언 상은 이곳 강 입구를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지금 마리나 베이 쪽으로 가고 있으므로 직접 머라이언 상을 보시고 그것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거잖아. 저거는 네 아까 왔다. 저리 지나간 거. 그러니까 배가요. 중앙역이 지금 마을나베 이쪽으로 지나가나 봐. 우리 아까 여기 샹루프 새끼 아니에요? 저기서 이제 불빛을 쏘네, 저. 약속드린 바와 같이 다음은 원조 머라이언 상이 있는 뉴 머라이언 파크입니다. 사자머리와 물고기 몸통을 하고 파도 위에 앉아있는 싱가포르의 독특한 상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짤막한 역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싱가포르는 원래 자바 말로 바다 마을을 의미하는 테마세그 고대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 연대기에 기록된 전설에 의하면 쌍미라 우타마 왕자가 해변에서 사자를 발견한 후에 산스크리트어로 라이언 시티를 의미하는 싱가푸라로 개명하였습니다. 머라이언 상의 머리는 전설에 나오는 쌍미라 우타마가 발견한 사자를 나타내고 물고기 꼬리는 테마색과 싱가포르가 조그만 어촌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높이 8.6m, 무게 70톤의 모라이안상은 내리쬐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을 보려고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습니다. 모라이안상의 눈과 그늘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맞히실 수 있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모라이안의 눈은 실제로 작은 붉은색 차차로 만들어졌고 이게 원조 중앙에서 사발 접시를 넣은 도자기 조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라이언과 꼬마 모라이언의 이거 봐라 야야야 민주로 막 손에 막 써. 먼지가 민주인데 쟤들. 모라이언과 꼬마 모라이언 옆에는 머리와 경찰과 유리로 된 도장은 원 플러팅으로 연결됩니다. 시간에 맞춰서 배를 준 거야. 댄스클럽, 비할 수 없이 아름다운 도시 프로야의 선택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바다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나 아니면 노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밤새도록 파티를 하기 위해서나 여러 차례 방문을 하게 되는 프로야의 장소입니다. 원 플러팅 옆 조금 멀리 앞쪽으로 크리포드 피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민자들이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1933년에 건축되었습니다. 여기는 또한 레드램프 피어로 되어 있는데요. 빨간 오일 램프가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며 부대에 달려있었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이거 배도 같이 다 찍어야 되는데. 아이고. 멋있다. 좀 봐, 저 밑에. 자리마다 틀려. 아, 지훈아. 내가 불꽃이 한다고. 에이. 오케라 하우스 봤어? 네. 여기가 더 좋아. 호주는 크리스마스 때가 연말에 저렇게 해줘. 거기가 더 멋있어. 오성이가 오니까 이 알아보고 있네. 저건 뭐야? 모독에는 뭐야? 머리 다니는 데도 있네. 무엇이 또 버블 같은 게 올라오는 거. 자, 이제 우리는 지금 마리나 베이를 돌아 싱가포르 강을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옛것을 보존하며 새로운 도시 계획과 균형을 이루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건축 공사가 한창이며 장엄한 구조물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프로젝트가 옛날의 모습과 혼합된 싱가포르의 식민지 풍경이 있는 모양을 갖출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마리나 베이 샌즈인데요. 이것은 싱가포르 최초의 통합 리조트이며 2009년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단지 특징이 될 만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싱가포르 최초의 카지노, 호텔, 컨벤션 센터, 2에이커 크기의 스카이 가든, 조각상이 있는 예술과학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 기꺼이 첫 방문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곳의 물이 아주 조용하다는 것을 혹시 눈치채셨나요? 물이 고요히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마리나 바라즈 때문입니다. 이 댐 공사는 폭이 350m인 마리나 해협을 가로질러 건축된 댐입니다. 이 댐은 싱가포르 최초 도시 저수지 건설을 위해 바닷물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마리나 바라즈는 3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선한 물 자원, 홍수 조절, 흥미진진한 수상 스포츠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라이프 스타일의 매력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많은 이 지역과 주변의 새로운 개발로 마리나만과 싱가포르강은 연례적인 새해 전야의 불꽃놀이 카운트다운과 세계 최초 야간 경주인 F1 싱가포르 그랑프리와 같은 세계적인 행사를 위한 명소가 되어 왔습니다. 경주 시즌에는 거리 경주로를 볼 수 있는 호텔 방들이 하룻밤에 최고 13,000불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아시고 계신가요? 베이로 향하는 동안 오른쪽 공중에 있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놓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싱가포르 플라이어인데요. 거대한 관측용 수레바퀴이며 싱가포르와 섬들 너머까지의 숨막힐 듯한 장관을 제공하는 공학의 경이로움입니다. 싱가포르 플라이어는 2008년 3월에 비행을 했고 여기 아래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각각의 캡슐은 최고 28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2개의 신기하고 끝이 뾰족한 돔을 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플라네이드에만 있는 독특한 돔입니다. 과일의 왕인 두리안을 닮았기 때문에 두리안이라는 애칭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얼얼하고 종종 당혹스러운 과일과는 아주 달리 에스플라네이드는 수많은 걸작을 보려고 애쓰는 굶주린 문화 탐욕가를 달콤하게 매료시키고 있죠. 지역 최고의 행위예술가 엔터테인먼트 센터로서 뛰어난 편의시설을 자랑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을 상영하며 모자이크 뮤직 페스티벌과 같은 대중적인 국내 행사로도 특별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녹색 지역은 한때 런던 메이페어의 세련된 우아함을 상기시키는 아름다운 유럽풍의 집들로 조지어 있습니다. 에스플라네이드는 유럽 정착민들이 자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장소였지요. 과거 식민지 시절에는 매일 오후 집을 나와 에스플라네이드를 따라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여기에서 바다바람을 쐬며 담소를 나누었고요. 아마도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도 있었겠죠. 식민 역사에 대한 찬송으로서 엘리자베스 여왕 산책로가 1953년 황후폐하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즉위를 존중하기 위하여 엘리자베스 공원 안에 개장되었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다리가 앤더슨 브리지입니다. 해역 식민지의 총독 중 하나인 존 앤더슨 경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우아한 아치는 복잡한 석고와 금속 세공품들의 훌륭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현재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고층 건물과 화려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우아하게 자리 잡은 세 개의 아름답게 보존된 건물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건물들은 인도의 여제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옆에는 1907년 죄수의 노역으로 건축된 엠프레스 플레이스 빌딩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부 청사였던 엠프레스 플레이스 건물은 지금도 국가적 기념 건축물이며 아시아 문명 박물관의 본관입니다. 아시아 문명 박물관은 아시아 전통 세계로 안내하는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앞쪽과 오른쪽 박물관 계단으로 매혹적인 조각 시리즈가 싱가포르의 강업